척추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췌장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많은 혈관들이 분포를 해 있고 혈관과 함께 주변에 많은 신경 조직과 림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췌장암이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른 장기로 이미 전이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복을 해서 배를 열고 보면 췌장은 올챙이처럼 위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이 올챙이처럼 생겨서 췌장의 머리는 12지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까 설명 들으신 것과 같이 담도가 췌장의 머릿속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담도, 간에서 내려오는 담도, 총담관 또는 담도가 있고 쓸개, 담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12지장이 췌장머리를 둘러싸고 작은 창자가 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전체적인 모식도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 중에서 췌장은 여기에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한 환자분께서 비장은 나는 왜 뗐냐 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요. 비장은 췌장 꼬리의 끝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관, 아까 송태준 교수님 설명에서 췌장액을 실어 나르는 췌장관이 췌장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췌장관의 위치와 함께 이 비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의 몸통골이 이 부분에 암이 생기면 그 비장으로 가는 혈관과 딱 붙어서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부분이 굵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암이 생기면 그 혈관과 무조건 붙어 있게 돼 있고요. 암의 수술의 원칙상 그런 경우에는 비장으로 가는 혈관을 같이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잘리면 당연히 비장은 같이 잘라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췌장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아까 발생률로는 남자 7위, 여자 9위입니다만 사망률로 따졌을 때는 암 사망 원인 중에 5위에 해당합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가 작아도 췌장을 벗어나서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림프관이나 신경조직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을 타고 이미 발견될 당시에 간이나 뼈나 폐나 이런 다른 장기로 옮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10분의 환자분이 병원에 췌장암으로 오셨을 때 실제로 수술장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그중에 2분에서 3분 정도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요. 그 수술장에 들어간 2분에서 3분을 모아서 다시 10분을 만들었을 때 근치적인 절제, 암세포를 남기지 않고 깨끗이 절제를 해낸다 하더라도 그 10분을 그 중에서 5년 뒤에 재발 없이 살아계신 분은 또 2분에서 3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면 전체 100명의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면 그 중에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수술장을 들어가실 수 있고 결국 그 중에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가 5년 뒤에 재발 없이 살아계시는, 그래서 5년 생존율을 췌장암 전체로 본다면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후가 좋지 않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 다른 암종들에 비해서 최근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른 암종에서는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췌장은 그 속도가 많이 더딘 그런 암종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암이란 게 뭐냐? 암이라기보다는 악성 종양이란 게 뭐냐의 그 특징이긴 합니다만 암이라는 건 가장 쉽게 생각해서 요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욕하시면 때를 밀죠. 때를 미는 건 살아있던 피부세포가 지 수명이 다해서 죽어버린 거를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정해진 수명이 있고 그 수명이 끝나면 자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죽어야 될 놈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거, 그게 암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죽어야 될 놈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서 원래 지가 있도록 돼 있는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거, 그게 암의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지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바로 옆으로 계속 분열을 해서 옆에 있는 장기로 뚫고 들어가는 이런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암세포라 그러고 그 암세포로 덩어리가 만들어진 걸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암을 수술하는
학문을 외과 종양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외과 종양학에서 암 수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근치적인 수술이라고 얘기하고 완치를 위해서 암세포가 남지 않도록 다 제거하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암덩어리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만 떼낸다고 쉽게 생각해서 복숭아 씨가 암이라고 생각하면 배를 열고 복숭아를 가르고 복숭아 씨만 끄집어내면 100이면 100 다 주변에 재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 주변의 일정 거리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고 주변을 다 절제해내는, 배를 열고 복숭아 씨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복숭아를 통으로 드러내는 수술을 해야만 재발률을 가장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게 외과 종양학 수술의 원칙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은 췌장 몸통 또는 꼬리에 생겼는데 비장까지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췌장 머리에 암이 생겼는데 췌장을 둘러싸고 있는 십이지장, 그리고 췌장 머리에 꽂혀 있는 담도, 담낭까지 다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췌장 암 수술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쌍꺼풀 수술이죠. 쌍꺼풀 수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췌장암 또는 이 췌두부에 같이 연관이 된 담도암 또는 팽대부암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꽤 큰 범위로 절제를 해내는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절제를 한 이후에 삶은 당연히 수술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수술 전처럼 먹을 수도 없고 수술 전과 같이 소화시킬 수도 없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 수술 전의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술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술하고 있는 방법들이 확립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수술하면 밥은 먹을 수 있나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수술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밥 좀 먹겠다 하려면 반년 정도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반년이라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보통 이 세 번째 제가 적어놓은 대로 회복 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일상생활을 큰 지장 없이 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 수술 후 6개월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병원을 필두로 해서 복강경 수술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수후에 통증이 적고 빠른 회복 기간을 확실히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확실히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할 주변으로 큰 혈관들이 많고 주변에 같이 절제가 되는 장기의 개수와 그 이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실제로 절반 이상의 경우는 개복이 주된 수술 방법인 것이고요. 선택적으로 이제 복강경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그 올챙이처럼 생긴 췌장의 위치에 따라서,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췌두부에 암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복숭아 씨면 복숭아 전체로 해서 암이 생긴 췌두부를 포함해서 둘러싸고 있는 십이지장, 췌장 머리에 꽂혀 있는 담도,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담낭까지 같이 절제를 해서 떼내게 됩니다. 이걸 떼내고 나면 남은 게 췌장의 몸통꼬리가 남고 간에서 나오는 이 담도가 남고 밥이 내려가야 되는 위의 끝부분이 남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작은 창자를 끌어올려서 남아있는 췌장과 담도와 위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해놓으면 보통 대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해 놓게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환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담도,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내리는 담도와 작은 창자를 저희가 다 하나하나 바느질을 해서 이어놓게 되는데요. 그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생기면서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 못 내려가니까 위에가 풍선 늘어나듯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아까 송태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시경적인 조치나 아니면 때로는 밖에서 관을 뚫어서 또 담도 내시경을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췌장 머리에 암이 생길 때고, 췌장 몸통부리에 암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 암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비장과 함께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절단면의 위치는 췌장암의 위치, 그리고 췌장암의 크기, 그리고 주변으로 얼마나 뚫고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머리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환자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고요. 그래서 췌장암에서 췌장 장기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현재까지도 근치적 절제가 되겠고, 20% 정도에서 근치적 절제가 가능하다. 그다음 췌장암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르고 복강경 절제술의 적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췌장암 수술에서 가장 기본되는 방법은 개복 수술이 되겠고, 점차 예후가 조금씩이나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의 합병증 얘기인데요. 먼저 제가 한번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합병증이 없는 수술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합병증이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러면 췌장암 수술은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다른 암 수술에 비해서 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췌장도 자르고 담도도 자르고 위도 자르고, 위 또는 12지장을 자르는, 그리고 나서 작은 창자를 이용해서 장과 췌장, 장과 담도, 장과 장을 연결해주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저희들이 얘기할 때 문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위암이다. 그럼 그거는 위를 자르고 위와 12지장 또는 위와 소장을 이어주면 끝납니다. 대장암 역시 암이 생긴 대장을 자르고 대장과 대장 또는 대장과 작은 창자를 연결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췌장암은 남은 췌장과 장, 남은 담도와 장, 그리고 남은 위와 장을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 복강 내 뱃속에서 하는 암 수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합병증 발생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은 이 설명을 수술 전날 들으셨을 텐데요. 수술하고 나면 남은 췌장과 소장을 이어준 데서 췌액이 셀 가능성이 20에서 30%, 그 다음 위와 장을 이어준 데가 잘 안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10에서 20%, 이렇게 줄줄이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률을 다 더해보니까 한 200% 정도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러시죠. 네. 실제로 이 모든 합병증이 다 생기는 분은 없죠. 네. 합병증이라는 건 이 퍼센티지는 결국 저희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한테는 합병증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그렇지만 최대한 수술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생을 안 하시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고 합니다만, 아직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00% 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췌장 절제술 후에 합병증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때 10분 수술하시면 크든 작든 합병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절반입니다. 5분은 합병증을 겪게 되고요. 10분 중에 5분이 합병증, 그 중에 절반, 약 2분에서 3분 정도는 흔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심각한 합병증, 수술 후에 다시 관을 꽂아야 되거나 내시경을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합병증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워낙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정도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수술, 진단부터 수술, 그리고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찾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